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나는 여름생인데 왜 활발하지 않을까 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누구나 다 취미로 반신반의하면서 명리학을 접하게 되죠. 그때 이제 계절적인 특징에 대해서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봄 출생이면은 천진난만한 아기와 같고, 여름생이면은 대단히 사람들하고 잘 섞이고 활발하고, 가을생이면은 뭔가 묵직한 느낌, 겨울생이면은 고독한 철학가? 네, 그런 느낌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접하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나는 봄생인데 아기 같지가 않고, 여름생인데 활발하지 않으며, 가을생인데 그렇게 묵직한 느낌이 없고, 겨울생인데 저는 오히려 여름생 특징하고 비슷한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네, 해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요즘 목 상태가 계속 안 좋아서요. 중간에 제가 에헴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리 오너라 하고 기침하는 거 아니고요.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에헴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음양의 이치라는 게 말이죠. 한쪽이 너무 강해지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오히려 반대로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에 한창 더울 때 장맛비가 내리는 거고요. 겨울에 이제 사만사온이라 그러죠. 막 더웠다가, 덥진 않죠. 기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름생이면은 좀 활발한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요. 자, 그런데 여름생인데 정오는 아니네요. 13시 30분에서 15시 30분 사이에 태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만 돼도 차라리 괜찮은데, 일단은 요 안에 병기정이라는 지장간이 있죠. 그래서 이 정화 구간이 이때 태어나신 게 가장 더울 때예요. 이 5월 중에서는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분이 월령이 정화다. 월령이 정화라고 써져 있다는 거는 가장 가장 더울 때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5월 중에서. 그런데 13시 30분에서 15시 30분이에요. 그럼 일단은 덥죠. 그 상태에서 여기 오화가 또 있어요. 여기 미토가 또 있네요. 자, 이러면은 양기운, 더운 기운이 너무 많더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우면은 사람이 음을 추구하겠죠. 아니면 더 쉽게 물을 추구하겠죠. 그럼 오히려 이 음과 같은 성향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이분은 여름생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활발한 게 아니라 음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어떤 조후적으로 더운가 추운가, 그리고 플러스 오행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행적으로. 제가 요거는 이제 이 영상 중에서 계속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시간만 달라졌다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버립니다. 축시에 태어나셨다. 그러면은 새벽 1시 반에서 새벽 3시 반이거든요. 그럼 어때요? 덥긴 더운데 좀 덜하죠? 그러면 이제 이분은 음적인 모습을 보이지가 않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기의 모습, 대단히 활발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에 따라서도 대단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조우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갑오, 이모, 을묘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한 분은 갑자고,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여기가 갑자가 아니라 뭘로 할까요? 미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미시. 그리고 여기는 자시. 자, 이렇게 되면요, 5월이면은 양력 기준으로는 6월입니다. 6월. 대략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예요. 그럼 6월 초에 태어나면 좀 덜 덥고요. 7월쯤에 태어나면 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덥겠죠. 이렇게 더운 상태인데 시간이 자시다. 그럼 밤에 태어났으니까
시원하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뜨거운 건 아니죠. 그러면 음적인 성향보다는 이렇게 양적인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대단히 활발한 분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똑같은 명식인데 미시에 태어나셨다. 그럼 이때는 낮 1시 반에서 3시 반이란 말입니다. 그럼 너무 덥겠죠? 너무 더우면은 오히려 이 음적인 성향, 아주 조용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자월생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조우적인 거 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셨겠지만 결국에 조우적으로 볼 때는요, 시간이 정말 중요해져요. 시간이. 그쵸? 지금 보셨다시피 여름에 태어났는데 밤에 태어나면은 그래도 좀 뭐 살만하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위가 한층 좀 꺾이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그럼 이번에는요,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행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제 오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다가는 뭐 아무거나 한번 써볼게요. 뭐, 신축, 이렇게. 네, 이런 명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가을에 태어났죠. 그럼 가을하고 봄은요, 뭐 너무 덥다, 너무 춥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조우적으로 말고 이제 오행적으로도 한번 관찰해 보자고요. 자, 가을에 태어났어요. 가을이라는 거는 금기운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금기운이 이렇게 있어요. 금기운. 신축은 금이니까요. 자, 가장 중요한 데가 내가 살고 있는 월지입니다. 이 월지라는 거는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을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주 전체가 수월이라는 가을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이해가 조금 편하실 거세요. 자, 그런데 밤에 태어났으니까 방금 전에 배운 내용 조금만 적용해 보면요. 검은색이네요. 네. 새벽 1시에서 3시 반 사이에 태어났죠. 가을생이에요. 가을생이니까 그래도 뭐 대단히 춥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새벽에 태어났으니까 쌀쌀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오행적으로는 지금 가을 기운이 너무 강하죠. 가을 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아무래도 나무, 봄 기운을 좀 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해수도 해묘미가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분이 대운이 이 상태에서 이제 대운을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 대운이 해자축으로 흐른다. 그럼 겨울 대운이죠. 자, 가을에 밤에 태어났는데 해자축으로 흐른다? 그럼 어때요? 차가운 기운, 더 서늘한 기운이 막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나무, 그리고 점점 추운 대운이 들어오니까 화기, 이 두 가지를 활용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목화 기운이니까 뭐 패션, 뷰티, 예술, 방송, 연애, 또 뭐가 있을까요? 마케팅, 네, 이런 화려한 쪽. 화려한 쪽을 지향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오행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을이고 금기운, 시간에서도 금기운이 제법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목기운, 그리고 대운의 영향으로 화기운. 그래서 목화가 붙어 있으면은 화려한 기운으로 넘어가니까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성격들이 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내가 언제는 성격이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성격이 저렇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이제 이러한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대운에 따라서 변화되는 부분. 자, 그러면 또 다른 예시를 또 들어볼게요. 뭐 축월생이다. 근데 사화가 있고, 축월생이면 너무 저거 하니까요. 네. 사유축. 네, 금이 아예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묘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을목이 있고요. 그리고 신유, 그리고 개축, 또 을묘,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금기운이 이렇게 강하죠? 그럼 우리가 금기운이 강하면은 뭔가 무뚝뚝하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단호박 같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보시다시피 목기운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금기운하고. 그죠? 목기운이 이렇게 쪼들려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럼 오히려 성격적으로는 요 을목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아기 같은 모습. 네. 그래서 이런 질문 대단히 많이 제가 받아요. 금이 강하면은 수학을 대단히 잘한다 그러는데
저희 아이는 수학을 못하고 오히려 문과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들 어머님들께서 많이 주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지금 이렇게 금기운이 이렇게 강해요. 그럼 이 금기운이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맺고 끊는 게 정확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많죠.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저거를 잘 안 씁니다. 네. 일간 입장에서는 이 을목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을목은 유연함이니까 어떤 문과적 기질이 돼요. 그러면은 문과적인데 조금 더 비상하게 발달한다라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건 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무오, 병오, 뭐 병오, 또 무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게 다 인성이 돼요. 우리가 보통 인성, 그러면 인정받다, 그리고 공부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머님이 오셔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애기는 이렇게 인성이 많은데 왜 이렇게 공부를 더럽게 안 할까요? 저는 미치겠습니다.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인성이 너무 많으면 이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이 인성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건 안 보인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성이 많다고 공부 잘해야 되는데 왜 우리 아기는 공부를 잘 안 할까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성 못 쓰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만약에 수대운이 들어왔다. 수대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수기운으로 인해서, 수는 화기운하고 반대되잖아요. 그럼 이 수기운으로 인해서 이 화기운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눈에 들어온다는 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를 자수로 바꿔볼게요. 이제 눈치 살짝 채셨을 겁니다. 이렇게 자수로 바꾸면요. 이 무토일간 입장에서는요. 주변에 화기, 뜨거운 것들만 너무 많죠? 그럼 자수만 보이는 거예요. 자수. 정제. 그럼 오히려 재성적인 면모를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성은 아예 못 쓰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 뚜껑 닫으려다가 손가락에다가 찍었어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인성은 내가 가지고는 있어요. 인성은 있다. 그래서 은연중에 사용한다. 무의식적으로. 자, 그런데 내 눈에 들어오는 건 재성, 즉 자수가 들어온다.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보면요. 인성이 많으니까 공부를 잘한다가 아니라 인성은 있는데 은연중에 나도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유전자가 강하니까. 그죠? 그런데 내 눈에는 재성, 이게 들어오는 거니까, 뭐 재성은 어릴 때는 친구도 되잖아요. 그럼 어릴 때는 그냥 오매불망 친구들만 만나는 거예요. 주구장창. 공부 안 하고. 근데 이제 수대운이 들어오면은 그때 비로소 이 화기운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연애에도 조금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명식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여자분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유전자는요, 뭐가 강한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화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요, 수기운이 강한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남자분 명식을 딱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병자, 정사, 뭐 병오, 정미 이렇게 돼 있더란 말입니다. 자,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 명식도 화기운이 너무나 많죠? 수기운은 꼴랑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분이서 잘 교제를 하더란 말이죠. 이거는 왜 일어나는 일인가 하면요. 이 여자분도 화기운이 너무 많으니까 성향상으로는 수기운을 계속 보여요. 수적인 특징을. 그리고 이 유전자가 수기운이 강해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는 유전자란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남자분을 딱 만났는데 이 남자분도 화기운이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이 남자분도 수적인 특징을 보여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이분도 이분을, 아, 이 사람은 수왕자다. 유전자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요분도 요분을, 아, 이 사람은 수왕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서 뭐 커플 분들 계시면 확인해 보시면 정말 재밌으실 거세요. 거기다 이제 대운까지 가미해서요. 자,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많아도 또는 있어도 절실하지가 않으면 못하면 사용을 못한다가 아니죠. 사용을 안 하려 한다. 왜?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 다 이런 모습을 보이죠. 뭐 대표적으로 가족분들 제일 친하니까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랬다가 절실하지 않으니까요. 가족분들이 몸이 많이 편찮으시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소중함이 눈에 들어오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 사는 인생이. 그럼 우리는 명리가 이러니까 그러면은 절실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겠죠. 내가 스스로 절실하게 지독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저도 돈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 도와드리고 그럴 텐데, 저는 누구처럼 돈이 없어서 아직은 못 그러고 있어요. 그건 절실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절실한 사람은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래도 내가 강하게 추구하는 신념, 믿음, 그리고 그게 올바르다면 그거를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절실하게 활용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시로 들었던 이 화기운이 인성이다. 근데 나는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다.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반드시 뭐가 되고 싶다. 그럼 인성이 많잖아요. 절실하게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운이 이러니까 안 되네가 아니고요. 근데 왜 안 한다?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절실하지가 않아서 안 한다. 그럼 이거를 응용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또 내용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이런 부분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제 인생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는 제 인생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명리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람으로서 저 스스로가 그런 부분을 행하지 않는다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명식은 추운 명식이에요. 자월 자시에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지금 여름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여름 대운이 들어오게 되면요, 제 입장에서는 이 깊이 있는, 그러니까 명리를 사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깊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깊이 있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여름 대운이니까요. 화기운이 들어오니까 수기운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걸 응용해서 제가 요 목화의 기운이 절실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유튜브 활동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정말 두려워하고, 얼굴 마주치는 것도 무서워해요. 네. 근데 잘 모르겠어요. 1000명 앞에서 강의하고 이럴 때는 떨리지도 않거든요. 근데, 네, 얼굴 마주하고 그런 거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그럼에도 그러려고 애씁니다. 이 목화 기운도 절실하게 내가 생각을 하고 활용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유튜브 영상도 또 올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네. 제 이론이 맞든 틀리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면 그게 맞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물론 저는 제 이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제 거니까요. 당연히 저는 그래야 되겠죠. 근데 제 이론에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너무나 존중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다면 그 어떤 이론도 틀리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